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무지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영화 홍보 또 알리기 위해서 김규민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뵌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어요. 여기 오신 지가 1년 반쯤 된 네. 거죠. 그렇죠. 네. 예, 꽤 오래전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근황 예. 잠깐 여쭤보자면 무척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가지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개봉이 될 줄 몰랐었거든요. 다른 일정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 개봉이 딱 되니까 지금 거의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모셨어야 되는데 아유, 네, 워낙 바쁘셔서 좀 늦게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냥. 자, 사랑의 선물 개봉한 지 일주일쯤 됐습니다. 네, 먼저 영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선 북한 인권을 예. 다루는 영화고 또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라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사랑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나비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고요. 네. 두 번째 작품이고 그 북한에서 있었던 이제 실화를 기초로 한 작품입니다. 근데 뭐 북한 인권 뭐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맞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인데 어떤 사회적 환경과 어떤 남북한이라는 어떤 그런 생태적 환경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의 그 예. 사랑을 북한에서는 이렇게밖에 그죠. 표현할 수 없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호 동지, 제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 뵈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갈 거야? 아니요, 그래. 마음 독하게 먹고 해. 이 일도 마음 약해지면 못한다 너. 난 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고 당이 원하면 이 한번 기꺼이 바쳤어. 네가 비사회주의 분자로 딸긴 지켜서 누가 거들떠나 볼 것 같아? 당신 쓰러질 때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맞은 주사들이랑 약들은 다 어디서 나는데요? 거야 다 병원에서. 요즘 어느 병원에서 주사를 주고 약을 줘요?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게 클라우드 펀딩으로 또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영화를 이제 하려면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가졌는데 그렇죠. 막바지에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인건비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말을 했는데 이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뭐 북한 인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누가 신경 쓸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한번 해보자.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그렇죠. 중간에 엎어질 수는 없는 거고. 은행을 돌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하려고 했다가 뭐 이왕 안 될 거면 한 3,000만 원 걸자 해서 네. 3,000만 원을 걸었어요. 그냥 그래서 뭐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냥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가 지방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 크라우딩 펀딩 관계자분이요? 키다리 펀딩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거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왜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후원금들이 쌓인대요. 근데 이게 크라우드 펀딩도 그렇고 이제 영화도 그렇지만 이제 페이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짜로. 네, 가짜로 안 이제 냈다고. 안 내면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했다고 해도 마지막 날이 돼야지 출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쫙 넣었다가
사람들이 다 됐으니까 내보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날 되기 전에 빼면은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카드 취소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지 하고선 가면 확인 부탁드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사방에서 이렇게 막 그게 어떤 교회가 예수기도 운동 본부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만 원 그냥 포기할 걸 수 있는 3,000만 원 했었는데 3,78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렇게 한 127%를 이제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편집 기간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말 영화가 나오기 직전인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부족해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다시 이제 그건 크라우드 펀딩을 거치지 않고 이제 개인들한테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용재 감독님이랑 해가지고 이제 같이 좀 마무리 좀 짓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또 한 1,000만 원 가까이를 이제 그래서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이를 모금을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이제 받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 개미 투자자가 있으셨네요. 예. 한국 분들의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네. 아까 잠깐 이제 두 번째 겨울나비의 두 번째 작품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게 연작 5작품 중 두 번째라고 예. 하셨습니다. 겨울나비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선물이라는 예. 영화고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호응이 막 반응이 엄청나다고 뉴스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 20곳, 또 초청 상영 10곳, 그리고 수상도 런던 독립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퀸즈 국제영화제, 미국 독립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수상, 또 미국 영예예 영화제에서 해방사회정의 항의 우수상 예. 이렇게 수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게 참 이제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만들기는 작년 12월인가 1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개봉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아는 배급사 대표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거기까 대놓고 이제 싫어하고 말 못하니까 이제 이미 꽉 스케줄이 차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한테 이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네. 그래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영화제들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국제영화제. 예. 네. 국내에도 제출은 했습니다. 근데 국내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제영화제를 내보냈는데 이제 내보내서 한 3개월이나 됐나? 근데 밀라노 국제영화제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거든요. 네. 거기서 노미네이트 됐다고 서식이 온 거예요. 노미네이트 됐다고 서식이 따고 오고서는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냈죠. 퀄리티 떨어졌다고 했던 분한테요. 근데 여기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답장이 없더라. 그다음에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수상 소식들 오고 이제 초청도 되고. 근데 정말로 좋았던 거는 이렇게 해외 영화제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 관객들의 반응이 이렇게 막 너무 막 그러시더라고요. 막 엉엉 우시고 또 이게 우리는 하다못해 말로 들으니까 이게 감정이 좀 더 잘 전달되지만 사실은 텍스트를 보면서 영화를 볼 때는 감정이 한 3분의 1이 깎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라도 그 귀로 듣는 거하고는 틀리기 다르죠. 때문에. 네. 근데 막 이렇게 우시고 또 이렇게 막 와서 막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행복했고 또 그래도 이제 여기다가 후원해 주신 수많은 300몇 분의 그 분들한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핑계 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급사도 제가 열받아가지고 제가 차렸어요, 그냥. 예. 네, 네. 누가 해줄 사가 있어야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쓰신 거예요. 사방에다가 이제 극장들에다가 좀 틀어달라고 줬고.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노하고 이제 CJ 아트하우스에서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쩌면은 참 그래도 이렇게 후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한테 참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관람 방법 잠깐 이제 백섭 차리셨다는 말씀하셨는데 관람 방법 저희가 좀 시청자분들께 안내를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상영관 어디에서 저희가 시청을 할 수 관람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이제 정기 상영관이 있고요. 네. 비정기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단체 관람을 단체들이 단체 관람을 신청하셔가지고 열리는 관이 있습니다. 그런 다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한 11개 정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정기 관람관은 7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CGV 아트하우스 압구정, 명동, 그리고 이제 CGV 아트하우스 부산 서면에 있는 이제 아트하우스 3개가 CGV 극장이 있고, 네. 그리고 명보 아트홀이라고 이제 을지로에 있는 네. 극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송파에 있는 메가박스 하이파크 뒤에는 저 반벽 글자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성파 메가박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청라에 인천 청라에 이제 또 CGV 일반관이 지금 개봉을 약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네. 지금 그렇게 상영관 있고 어떤 상영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관객이 많이 들게 되면 확장을 하는 게 이제 뭐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니까요. 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면 아마 좀 더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 단체 관람 요청을 하면은 영화를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몇 명 이상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CGV 아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사람이 그러니까 단체 관람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CGV 아트하우스 하는 것도 뭐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희 쪽에 이제 제가 전화번호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쪽에서 그걸 다 수집을 받아가지고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다음 주라든가 그 주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서울 시내에서는 거의 한 아트하우스가 거의 한 대학로 빼고는 다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이번 주 어제도 한 3곳인가가 열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장점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극장이 7개이기 때문에 7곳밖에 갈 데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단체 관람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실제 극장의 객수는 100석 이상입니다. 아까 94석에서 100 몇십 석까지 되는데 실제 볼 사람은 30명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동네에 살던 주민들이 보고 싶었는데 저희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던 분들이 이제 티켓을 사고 들어오실 수 관람이 있는 거죠. 가능하군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그런 방법으로도 상영이 가능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30분 이상만 모으면 현재 상영관 외에도 상영 요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체 관람 원하시는 분은 제작진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독님 연락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IPTV 등에서도 혹시 시청이 가능한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극장에서 추후, 네. 이제 개봉이 종료된 다음에 상영이 종료된 다음에 아마 저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내년쯤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극장에서 최대한 잘 돼서 이제 내년쯤에 그러니까 이게 관객을 희망하시는군요. 그러니까 TV에서 아무리 큰 TV도 그 TV에서 보는 거하고 극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다르죠. 그럼요. 예. 다릅니다. 크기 차이가.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개인이 장착할 수 있는 이 사운드 시스템이 극장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장에서의 울림이라든가 그 느낌하고 TV로 봤을 때의 느낌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욕심이지만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가서 보시는 게 그래도 영화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네, 시청자 기도하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관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 과정 에피소드가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 영화가 지금 5작품 중에 2번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꼭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주제, 아까 잠깐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주제를 전하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시리즈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배우를 데리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는 전 세계 대한민국 전체 언론이 난리가 나잖아요. 정말 난리가 나는데 제 눈앞에서 죽어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정말 불쌍하다밖에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대. 아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는 무슨 뭐 인간보다 몇 번 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들의 죽으면은 그게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난리가 나면서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죽어간 정말 제가 보기엔 예,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관심을 안 가지는 게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도 그러니까 저는 주제도 주제지만은 사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간 사람도 있고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그 뭐 주제면 주제지 그게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예. 것을 네, 아 정말 많은 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계속 독립 영화를 만들고 계신데 예. 제작 과정에서 혹시 어려웠던 점,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다른 독립 영화들도 뭐 어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 독립 영화라는 게 어쨌든 자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데 이제 특히 이런 북한 인권 관련된 독립 영화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영화들은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예,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데 북한 인권 관련된 영화들은 아예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투자 받는 게 그게 제일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힘든 게 일단 스텝 뭐 배우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무 사람이 나와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어쨌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기술과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배우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배우분이 뭐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배우를 원래 캐스팅했던 분이 계셨어요. 계셨어갖고 이제 저도 그분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배우랑 만나가지고 시나리오 보여드리고 그 배우분은 너무 좋다고 자기는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디션 하던 거다 접고 그분으로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랬었는데 한 3일쯤 지났는데 매니저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작품 들어가는데 지장된다. 이런 거 하게 되면 아시지 않냐고 미안하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그때 그 받는 상처라고 그럴까요? 근데 참 너무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참 많으셨군요. 아팠었습니다. 예, 그때가 참 아팠고 뭐 어떤 북한 인권 영화라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되니까 일반 독립 영화가 다 받는 건 별 문제인데 그러면 뭐 굳이 뭐 그걸 가지고 뭐 남도 다 힘들어하는데 뭐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북한 인권 영화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아픔이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로 예, 받아야 하는 예. 가중된 아픔이 힘들었다. 지금 이제 배우들 말씀하셨는데 예. 이 대한민국 남쪽 출신 배우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촬영 과정에서 그 점이 좀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아무래도 반응은 어땠는지. 그 배우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 그래서 다 이제 나름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뭐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일단은 뭐 한국 사람이 틀리고 북한 사람이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감정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감정대로 가고 대신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예를 든다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장애인이라고 하지만은 국가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장애 연금이라도 받잖아요. 특히 상위 군인이게 되면은 솔직히 국가에서도 많은 걸 지원해주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북한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집 지키는 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또 배우분들도 많이 스스로 이제 그걸 이렇게 많이 습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배우분들 덕분에 그래도 크게 뭐 이렇게 힘들지는 않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많은 제작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꼭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네. 네. 조금 네. 조금 훈훈한 이야기,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여기 출연한 딸 역할로 출연한 분이 아역 배우? 아역 배우가 김규인 감독님의 친딸이 맞죠? 예. 네, 함께 작업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보다는요. 사실은 이게 우리 딸님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나중에 커서 보면 아빠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딸을 쓴 게 걔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쓴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역 배우를 캐스팅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요. 성인을 캐스팅하게 되면 혼자 오지만은 부모님 다 아역 오고. 배우를 캐스팅하게 되면 둘이 와요. 네. 그러면 이게 입이 세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인건비, 아. 제작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밖에 외부에 숙박을 했던 열흘 정도 숙박을 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잠도 따로 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숙박료가 나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면 감독들이 일부러 화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애들이 이게 살짝 무서워서 쫓아오기도 하고 그 아무래도 애들이니까 막 천방지축이니까.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로는 감독들이 화내고 그러게 되면 부모들이 삐져요. 네. 다른- 이게 쉽지 다른 않네요. 분의 자녀인데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다행히 또 우리 딸님이가 이제 성우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마침내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니까 이거 보더니 자기도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가자 해서 이제 정말 자의반다. 뭐 어쩔 수 없는. 근데 그래도 뭐 이제 참 잘 해줬고 좀 뭐 한 보름을 굶겼는데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우리나라 애들이 잘 먹으니까요. 네. 그게 살이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또 일이 있었군요. 아이고 따님은 그러면은 뭐 작업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뭐 네. 감독님께 뭐 따로 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많이 힘들어했죠. 이제 오랜만에 엄마하고 떨어져가지고 아빠하고만 거의 일주일 넘게 이제 현장에서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 돌아가는 것 때문에 뭐 언제 따로 내 신경을 딸이라고 못 걔를 쓰니까요.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니까 뭐 어떤 때는 다 스태프들은 어쨌든 성인들이니까 밥 먹으러 다 혼자 가는데 얘는 방에 혼자 있다가 이제 다 없으니까 모이게 되고 뭐 이제 아무튼 뭐 딸내미도 참 많이 울었죠. 뭐 제 입장에서야 뭐 나쁜 아빠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영화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고 난 뭐 나중에 걔는 커서 뭐 기회 많은데요. 뭐 나중에 잘해주죠. 또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작품, 이 연작 다섯 작품 중 세 번째 작품 벌써 시나리오가 구상 중이시라고 아까. 시나리오는 이미 완성이 됐고요. 완성됐어요? 예, 완성돼서 네. 지금 각본 이제 아마 작업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색 작업 좀 들어갈 거고 네. 시나리오는 원래 사실 저번 달에 7월 달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또 고마운 분이 이제 장소 마련해줘가지고 이제 부산 내려가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올라왔고요. 사실은 이번 달부터는 다음 작품을 이제 준비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배급이 확 진행되면서 지금 다 딜레이 시키고 뭐 이게 이렇게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좋은 있습니다. 일로 연기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차기 작품 살짝 홍보해 주실 수 맛배기로 있나요? 살짝. 이번에는 어떤 알려주십시오. 주제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만큼만요. 뭐 다음 작품은 이제 시범 케이스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이라든가 김정은이가 뭔 말 하나만 하게 되면은 네. 말 하나만 하게 되면은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던 일도 갑자기 오늘부터 범죄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괴이한 제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가게 자판대를 놓고 장사를 했었는데 김정일이가 지나가다가 사회주의 그러니까 젖 먹는 저런 거라고 하는 말하면 그냥 순식간에 다 철거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거 하겠다고 돈 대고 만들고 했던 사람은 순식간에 알고지 되는. 알고지 되는 거고 어제까지 순순히 그냥 무덤을 잘 썼었는데 김정은이가 지나가면서 야 뭔 산이 저기 벌겋은 산에 묘비만 가득하냐고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다음날 그냥 다 밀어버리면 이제 어떤 그게 시범 케이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걸려가지고 이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어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소도 끌려가야 되고. 그죠? 네. 저는 겨울나비도 그렇고 이번에 사랑의 선물도 그렇고 어린이나 여성이라든가 이 사회적 약자들이 네. 북한 군인이나 권력자한테 그렇게 그죠. 얻어맞습니다. 네. 얻어맞고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하여튼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차기 작품도 많은 또 아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5작품 찍기 전에 통일되게 되면 저도 액션 코미디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도 힘듭니다. 5작품 다 만드시기 전에 통일이 좀 돼야 할 예, 아 네. 진짜 기도합니다. 제발 네. 나도 좀 재미있고 좀 액션 코미디. 재밌는 상업 예, 영화, 대박 이- 나는 영화 찍고 싶으시다. 네. 참 마음 아프면서도 참 씁쓸하고 웃프네요. 웃프네요. 정말. 예, 시청자 여러분, 사랑의 선물 지금도 극장에서 상영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또 관람 부탁드립니다. 또 차기 작품에 대한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 마무리 말씀 네,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0명 이상 모아서 저희 제작진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연락처 감독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사랑의 선물에 수많은 사랑의 선물 꼭 보내주십시오. 네, 그럼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